명절, 며느리와의 조화로운 하루를 위하여 마이너스 60대 시어머니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어느덧 60을 넘어서니 명절이라는 단어가 주는 감정이 참 복잡해졌습니다. 젊은 시절엔 그저 온 가족이 모이는 기쁜 날이었는데 이제는 왠지 모를 긴장감이 앞서곤 하죠. 특히 며느리와 함께 보내는 명절은 더욱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은 분명한데 왜 이렇게 어색하고 조심스러운 걸까요? 오늘은 제가 지난 30년간 며느리와 함께 명절을 보내면서 깨달은 것, 그리고 주변의 많은 시어머니들이 겪은 경험들을 바탕으로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마음 한구석에 품고 계시다 그런 생각들이 있으시다면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금기 며느리의 요리에 대한 평가와 간섭. 지난 추석 64세 이정순 어머니는 큰며느리 수진 씨가 준비한 갈비찜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고기는 질기고 간은 싱거웠거든요. 30년 넘게 갈비찜을 끓여온 정순 어머니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맛이었습니다. 수진아, 이 갈비찜에 설탕을 좀 더 넣어야겠는데. 그리고 배는 왜 안 갈았니? 배를 갈아 넣어야 고기가 부드러워지는 거야. 수진 씨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준비한 음식에 대해 첫 마디가 지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기분 나쁘다는 표현을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 잡채는 왜 이렇게 기름기가 없니? 참기름을 더 넣어야 맛이 나는데. 우리 집 잡채는 원래 이런 맛이 아닌데. 정순 어머니의 말이 이어질수록 수진 씨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배워서 준비했는데 하나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가족갈등상담센터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명절 시 갈등의 주요 원인 중 1위가 바로 요리에 대한 시어머니의 간섭이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68%가 이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며느리들의 반응입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에서 30에 40대 기혼 여성의 89%가 시어머니의 요리 평가가 가장 스트레스라고 답했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며느리에게 요리는 단순한 음식 만들기가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평가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사랑 자체를 평가받는다는 느낌을 주거든요. 둘째, 요리 스타일의 차이는 단순한 취향 차이가 아니라 세대 차이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건강을 중시해서 기름기를 줄이고 설탕 대신 천연 감미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예전 방식이 옳다고 주장하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며느리들은 자신만의 가정을 꾸려가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 후 10년, 20년이 지나면서 나름대로의 요리 스타일을 정착시켰는데 이를 부정당한다고 느끼면 자존감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며느리가 준비한 음식에는 무조건 감사 인사부터 표현하세요. 고생 많았다. 정성이 들어가 보인다는 말 한마디가 하루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언을 하고 싶다면 타이밍과 방법을 고려하세요. 식사 중이 아니라 나중에 조용히. 내가 해온 방법인데 혹시 궁금하면 알려줄게 라는 식으로 제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며느리의 요리 처학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요리하는구나. 건강을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하며 차이를 수용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당신도 혹시 며느리의 음식을 먹으면서 얘가 해준 게 훨씬 맛있는데 라고 생각한 적 있으시지 않나요? 그 마음을 이해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어떨까요? 두 번째, 금기 손자녀 교육과 양육에 대한 직접적 개입. 62세 김영자 할머니는 초등학교 3학년인 손자 지훈이를 무척 사랑합니다. 하지만 지난 설날 며느리 은정 씨와 큰 마찰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지훈이가 숙제를 하고 있는데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훈아, 이게 뭐니? 글씨를 이렇게 대충 써도 되니? 할머니가 다시 써주마.
그리고는 지훈이의 공책을 빼앗아 직접 숙제를 다시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은정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훈이 스스로 하게 놔두세요. 글씨가 좀 삐뚤어도 본이 써야 실력이 늘어요. 아니야. 이렇게 대충 하는 습관이 들면 안 돼. 할머니가 어릴 때부터 제대로 가르쳐 줘야지. 영자 할머니는 선이었지만 은정 씨는 자신의 교육 방침이 무시당한다고 느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는 더 큰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지훈이가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하자 영자 할머니가 나섰습니다. 지훈아, 빨리 일어나. 할머니가 용돈 1만 원 줄게. 그 대신 오늘부터 매일 6시에 일어나는 거야. 은정 씨는 당황했습니다. 평소 아이에게 돈으로 보상하는 교육을 반대해왔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 앞에서 아이를 혼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시어머니의 방식을 인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한국아동학회의 2022년 연구에 따르면 조부모의 직접적인 양육 개입은 부모의 양 스트레스를 34%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관성 없는 양육 방침이 아이들에게 혼란을 주고 부모의 권위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대입이 가족 관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 조사에서 시댁과 갈등을 겪는 며느리의 73%가 양육 방식의 차이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왜 이런 갈등이 생길까요? 첫째, 세대 간 양육 철학의 차이입니다. 60에 70년대에 자녀를 키운 시어머니 세대는 엄격함과 순종을 중시했지만 현재의 며느리들은 자율성과 창의성을 강조합니다. 둘째, 부모의 권위 문제입니다. 할머니가 직접 나서서 아이를 훈육하거나 보상을 주면 정작 부모의 말은 힘을 잃게 됩니다. 아이들은 엄마 말 안 들어도 할머니가 도와주겠지 라고 생각하게 되죠. 셋째, 일관성의 문제입니다. 그때서는 엄마 방식, 할머니가 오시면 할머니 방식으로 바뀌면 아이들이 혼란을 겪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손자녀에 대한 사랑은 직접적인 개입이 아니라 따뜻한 관심으로 표현하세요.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건강하게 잘 크고 있네. 같은 격려의 말이 더 큰 힘이 됩니다. 교육적인 조언을 하고 싶다면 며느리를 통해서 하세요. 요즘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네. 우리 때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떻니? 하며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며느리의 양육 방침을 존중하세요. 비록 자신의 방식과 다르더라도 며느리 나름대로의 교육 철학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손자녀의 1차 양육자는 부모입니다. 할머니는 사랑으로 지켜보고 응원하는 역할이 더 적절합니다. 당신도 혹시 손자녀가 버릇없이 행동하면 참을 수 없어서 직접 나서고 싶은 마음이 드시지 않나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금기 가정사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참견. 66세 박순희 어머니는 늘 며느리 가정이 걱정됩니다. 둘째 며느리 미영 씨가 워킹맘이라서 집안일이 제대로 안 될까봐, 아들이 힘들어할까봐 늘 마음이 쓰입니다. 이번 추석에도 며느리 집에 도착하자마자 순희 어머니의 시선은 바빠졌습니다. 미영아, 집안이 좀 어수선하네. 청소할 시간이 없었니? 아, 냉장고 안도 좀 봐야겠다. 유통기한 지난 것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 허락도 없이 냉장고를 열어보고 서랍장을 뒤져가며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미영 씨는 당황스러웠지만 말리기 어려웠습니다. 우리 윤수 아들과 요즘 살이 빠진 것 같던데 제대로 챙겨 먹이고 있니? 남자는 집에서 밥을 잘 먹어야 하는데. 어머니, 윤수 오빠 요즘 헬스장 다녀서 일부러 다이어트하고 있어요. 헬스장이 뭐가 중요해? 집에서 밥 잘 해주면 건강해지는 거지. 미영아, 너도 직장 다니느라 힘들겠지만 남편 건강은 좀 더 신경 써야지. 대화가 이어질수록 미영 씨는 자신이 부족한 아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희 어머니는 며느리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한 말이었지만 이영 씨에게는 비난으로 들렸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에는 더 민감한 주제가 나왔습니다. 미영아, 너희 둘째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니?
우리 윤수도 이제 35인데 너무 늦으면 안 되잖아. 이영 씨와 윤수는 당황했습니다. 사실 둘째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히 결정하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육아와 직장 병행도 힘든데 둘째까지는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저희가 알아서 결정할 문제예요. 알아서 하다가 때를 놓치면 어떻게 하려고. 나이 들수록 임신도 어려워지고 아이도 키우기 힘들어져.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야지. 한국가족상담협회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며느리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시어머니의 행동 2위가 바로 사생활 간섭이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71%가 시어머니의 과도한 관심이 부담스럽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들을 살펴보면 1점 집안 관리에 대한 간섭. 현대 며느리들은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한 며느리에게 물건이 너무 없다고 하거나 바쁜 워킹맘에게 집이 좀 어수선하다고 하는 것은 상처가 됩니다. 2점 부부관계에 대한 참견. 아들의 건강이나 기분을 며느리 탓으로 돌리는 것. 부부간의 역할 분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부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3점 출산과 육아 계획에 대한 압박. 둘째 계획, 육아 방식, 아이 교육 등은 철저히 부부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시어머니의 기대나 조언이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치유 전문가들은 이런 간섭이 왜 해로운지 설명합니다. 첫째, 며느리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훼손합니다. 성리된 며느리를 여전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보는 시각에서 나오는 행동들입니다. 둘째, 부부관계에 균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 편을 들면 며느리는 소외감을 느끼고 반대로 아내 편을 들면 어머니는 섭섭해합니다. 셋째, 가족 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듭니다. 건강한 가족관계는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관심과 간섭의 차이를 구분하세요. 잘 지내고 있니? 는 관심이지만 왜 이렇게 하니? 는 간섭입니다. 조언을 하고 싶을 때는 먼저 허락을 구하세요. 내 생각을 말해도 될까? 혹시 필요하면 조언해 줄게.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며느리를 독립적인 성인으로 존중하세요. 나름대로의 판단력과 생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지켜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해결해 주려 하지 말고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하면 그때 나서는 것이 더 현명한 사랑의 방식입니다. 당신도 혹시 며느리의 생활 모습을 보면서 내가 도와줘야겠다, 내가 말해줘야겠다는 생각이 자주 드시지 않나요? 그 마음은 소중하지만 표현하는 방식을 조금 바꿔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지혜로운 시어머니가 되는 법. 지금까지 3가지 금기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며느리와 거리를 두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자는 의미입니다. 첫째,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되 딸과는 다르게 대하세요. 친딸에게는 무엇이든 직설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며느리에게는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표현, 방식을 부드럽게 하고 상대방의 기분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칭찬과 격려를 먼저 하세요. 고생 많다, 잘하고 있다,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해주세요.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더라도 먼저 좋은 점을 인정해주면 며느리도 마음을 열게 됩니다. 셋째, 며느리만의 시간과 공간을 존중하세요. 명절이라고 해서 모든 시간을 함께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며느리가 잠시 쉬고 싶어 하거나 친정과 통화하고 싶어 할 때는 자연스럽게 배려해 주세요. 넷째, 세대 차이를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세요. 요즘은 이렇게 하는구나, 새로운 방법이네 하며 며느리의 방식을 배우려는 마음을 보여주세요. 이런 태도는 며느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다섯째, 아들의 역할을 명확히 하세요. 부부 문제는 부부가 해결하도록 하고 시어머니는 중재자 역할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아들에게 아내를 잘 도와주어라라고 당부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마무리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조금은 따끔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왔던 행동들이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으니까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사랑입니다. 며느리를 진정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아들과 함께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들이죠. 다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을 조금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며느리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입니다. 자신만의 꿈과 가치관을 가진 독립적인 인격체입니다. 그런 며느리가 우리 가족이 되어준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 아닐까요? 진정한 시어머니의 지혜는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것입니다. 간섭이 아닌 관심으로, 지적이 아닌 격려로, 강요가 아닌 제안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평생 해온 방식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시도해보세요. 며느리의 표정이 밝아지고 집안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좋은 시어머니가 되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명절부터 조금씩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세요.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동안 미안했다. 앞으로는 너의 방식을 존중하겠다. 힘들 때는 언제든 말해라.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도와주겠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가정에 새로운 화합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 첫걸음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가족 관계는 모든 가족 구성원이 행복할 때 완성됩니다. 며느리가 편안해야 아들도 편안하고 아들이 편안해야 시어머니도 편안합니다. 이 선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시어머니의 역할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정의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바라며 모든 가정에 따뜻한 사랑과 이해가 넘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다른 어머니들과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할 수 있기를 바라며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